자,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 글입니다. 빵장수와 버터라는 글인데요. 먼저 단락 지문 보겠습니다. 예. 뭐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순서대로 쭉 따라가도 되는데, 그래도 이야기 글은요, 한번 보면 머릿속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자, 빨리 한번 그려봅시다. 빵장수가 빵을 공급하는데 버터 장수가 또 버터를 공급합니다. 빵을 만들 때. 그런데 어느 날 빵장수가 버터 장수의 버터가 부족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법정에 변상을 요구하고, 재판관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버터 장수 집에 저울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버터의 양을 맞추는가 했더니, 빵 장수의 빵의 무게에 따라서 버터를 자르고 포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빵 장수의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빵 장수가 빵의 양을 줄였던 거죠. 결국 원인 제공을 한 농부가, 빵 장수가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에서 한번 풀어가보죠. 먼저 관계 요약인데요. 1번 똑같은 겁니다. 두 문장을 합쳐서 하나로 한다는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글은 좀 더 쉽죠. 그런 부분이. 공급하고 있었다.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 농부가 공급해주고 있었어요. 이야기 글은 빵 장수가 빵을 공급하고 농부가 버터를 공급했어. 그러니까 이야기 주제는 주어는 빵 장수가 아니라 농부가 되겠죠. 만약에 빵 장수를 주어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빵 장수는 공급하고 있었다. 근데 버터를 만드는 농부가 있었다. 이걸로 합치기가 참 어렵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죠. 빵 장수는 공급을 받고 있었다.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수동형으로 갑니다. 빵 장수는 가난한 농부로부터 버터를 공급받고 있었다. 어떤 빵 장수? 마을에 빵을 공급하던 빵 장수는, 중국의 빵 장수는 매일 아침 가난한 농부로부터 버터를 공급받고 있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둘 다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 글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하나로 했을 때는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따로따로 안 들어가고 그냥 전체를 본다면, 자, 빵 장수가 이렇게 됐어요. 농부가 공급했어요. 그다음에 빵 장수가 고발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조사했고 빵 장수가 결국은 대가를 치렀어요. 그럼 이 글에서 이글 전체를 아우르는 주어는 빵 장수죠. 빵 장수는 대가를 치렀어요. 그 사이에 나온 것이 버터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글에서 그냥 바로 주어 동사를 찾는 것이 아까 단락통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끌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말할 때는 가난한 농부가 주어가 되죠. 이 두 개만 가지고 시간이 이게 뒤니까 공급하고 있었고, 또 농부가 버터를 공급하고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야기글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긴 합니다. 몇 개만 하고 그냥 통합해 버립시다. 자, 그에게는 매일 아침 버터를 만들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버터를 공급했다. 무엇을? 버터를 누구에게? 농부에게. 아니, 빵장수에게. 어떤 빵장수? 마을 사람에게 마을에 빵을 제공하는 빵장수에게 공급했습니다. 다른 건 나머지는 다 빼버립시다. 네, 이렇게 들어가죠. 이걸 복사해서 다시 2번으로 봅니다. 붙이고 문장 2번이 이제 이리 넘어오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빵장수가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빵장수로 다시 넘어옵니다. 빵장수는 알게 됐습니다. 알았다. 무엇을? 버터의 정량
미달을 어떻게 알았어요? 며칠 동안 살펴보고, 그렇죠? 며칠 동안 관찰한 후에, 그렇죠? 그럼 이제 버터를 공급하는, 그럼 여기서 빵을 공급하는 빵장수니까 빵장수는 마을에 빵을 공급하는. 여기 자세히 쓸 필요 없어요. 여기 요약은 자세히 쓰는 게 핵심 아니에요. 이건 구조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빵장수는 관찰하는 버터의 정령, 농부가 공급하는. 이것도 안 써도 돼요. 이건 수식들이에요. 핵심만 쓰면 되죠. 정확한 핵심은 이거죠. 빵장수는 알았다. 무엇을 어떻게, 요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관계 요약의 핵심입니다. 자세히 쓰는 게 핵심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알았어요? 버터의 정량 미달을 어떻게 며칠 동안 관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앞에 이제 수식으로 다 붙여가는 겁니다. 예, 요게 이 요약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쵸? 그럼 이걸 또 가져옵니다. 3번으로 가져와서 놓고 이제 두 개 합치면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합쳐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빨리 합쳐보죠. 그러면 이제 고발했죠. 그러니까 빵장수는 고발했다. 무엇을? 어디에? 고발했으니까 어디에? 무엇을이죠? 예, 법정에. 무엇에 대해서? 변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정량 미달 리포터에 대한 변상을 법정에 고발했죠. 그럼 이게 핵심이죠. 네, 관찰했다 이런 것은 다 거기 앞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게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죠. 네, 그럼 이게 둘 합칩니다. 그 재판관이 주어가 되겠죠. 재판관은 놀랐다. 무엇을 놀랐다? 저울이 없다는 사실. 농부의 저울. 저울이 없는 농부를 보고 놀랐죠. 이 재판을 맡은 고발을 받은 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변상을 요구하는 이제 빵장수 재판관은 빵장수의 고발을 받고 고발을 받아 조사하던 중 이렇게 나가겠죠. 무엇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 고발에 대해 조사하던 중 이렇게 하면 되죠. 핵심만 가져옵니다. 들어오고 문장 2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는 이제 그 농부가 아니죠. 가난한 사람 재판관은 빵의 무게에 맞춰 버터를 포장해 납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농부를 보고 놀랐는데 빵장수가 만들어 놓은 빵의 무게에 맞춰 버터를 포장해 납품. 그럼 요건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기가 발견한 거죠. 저기가 발견한 겁니다. 농부가 그렇게 진술한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러면 재판관이 발견했다는 방식으로 갈 수 있고 농부가 진술했다는 말로 갈 수 있죠. 그럼 여기다 어떤 걸로 써도 됩니다. 네, 재판관은 발견했다고 봅시다. 재판관은 발견했다. 앞에 놀랐던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럼 여기다 이걸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져올게요. 가져오고 이거를 저울이 없는 농부가 빵을 가지고 버터의 양을 결정했다는 거죠.
조울이 없는 농부가 조울이 없어서 빵을 기준으로 버터의 양을 결정한 농부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에서 이걸 복사한 다음에 다시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재판관이 발견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농부가 그렇게 했다라는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농부 얘기를 하면 돌아올 수 있겠죠. 예, 농부로 그러면 농부는 아니 농부 빵장수는 예, 빵장수는 이렇게 했다. 예, 이렇게 하는 방식. 그 다음에 빵장수는 양을 줄였다. 빵장수는 양을 줄였다. 어떻게 양을 줄였어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빵의 양을 줄였습니다. 어떻게? 이익을 남기려고 빵의 규격을 줄인 거죠. 양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관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죠. 이제 그러면 재판관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면 조금 어렵죠. 빵장수가 이익을 남기로 빵의 양을 줄였는데 재판관은 이 사실을 발견한 거죠. 요거를 빵장수로 가지 말고 꼭 만들어야 된다면요. 한번 해볼까요? 억지로라도. 자, 빵장수는 이익을 남기로 빵의 양을 줄였다. 빵장수의 액션 하나만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빵장수가 이익을 남기려고 빵의 양을 줄인 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재판관은 빵장수의 고발을 조사하다가 농부의 이런 상황을 보고 빵의 양을 줄인 사실을 재판관이 발견했죠. 빵장수는 재판관의 조사에 의해 안되겠네. 도저히 안되겠네. 이게 이 전체 상황에 대한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려면 이거를 빼고 재판관이 발견한 걸로 해야 되겠네요. 재판관은 다시 한번 이따 할 수 있는 분은 생각 좀 해보세요. 발견했다. 무엇을? 빵장수의 부정납품이죠. 그냥 부정납품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알았죠? 그 버터, 농부의 버터, 농부가 버터의 양을 빵을 통해 결정하는 과정에서 빵장수의 부정납품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 되겠죠. 마지막 7번입니다. 그래서 빵장수가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빵장수는 이제 그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빵장수로 가겠습니다. 빵장수는 대가를 치렀다. 어떻게? 부정납품이 밝혀져서 대가를 치렀다. 어떻게? 재판관이 농부의 정량 미달에 대한 버터에 대해 조사하던 중. 이 조사는 또 다시 빵장수의 고발이었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마지막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대로 넘어오면 최종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빵장수는 1, 그 다음에 치렀다 2, 대가를 3, 그 다음에 뭐가 밝혀져서 4, 뭐 하다가
버터를 조사하던 중. 정량 미달에 이거까지. 여기를 묶어서 그냥 다 합시다. 5. 그 자신이 고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이 빵장수는 자신이 고발한 농부의 잘못을 조사하던 중 고발한 잘못을 조사하던 중. 그럼 재판관을 앞으로 빼야 되겠죠. 농부의 잘못을 재판관이 조사하던 중 이렇게 되겠죠. 농부의 정량 미달의 버터를 여기 빼도 되겠네요. 그러면 조사하던 중 같은 말입니다. 조사하던 중 자신의 부정납부를 밝혀서 자신의 부정납부를 밝혀서 대가를 치렀다. 네, 이렇게 주제 문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정리한 내용을 적고 설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제 문장에서 설계로 가게 되면 먼저 이걸 뽑아야 되겠죠. 대가를 치른 농부, 빵장수. 대가를 치른 빵장수라고 정리하고, 그 어떤 대가요? 거짓 대가죠. 거짓의 대가를 치른 빵장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때 이 이야기 그런 설계하기가 좋은 게 그냥 덩어리로 묶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빵을 공급하는 빵장수, 빵장수의 빵 공급이죠. 빵장수의 업무, 빵 공급, 빵장수의 업무, 빵장수의 사업, 그냥 공부를 적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빵장수를 일단 정리한 다음에 빵장수에 공급했고, 이제 버터를 공급하는 사람의 정량 미달을 알았죠. 그래서 빵장수의 발견, 그 다음에 세 번째 빵장수의 고발이네요. 그럼 빵장수의 고발. 그 다음 뭐예요? 고발했으니까 이제 그 고발의 조사가 들어갔고,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가 속였다는 것이 발견되죠. 그러면 부정납품의 발견인 빵장수의 그 거짓이 발견됩니다. 빵장수의 잘못이 발견됐어요. 이거를 빵장수로 지금 계속 하는데, 빵장수의 잘못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빵장수의 대가를 치른 빵장수의 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그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한번 만들어 보세요. 뒤로 가서 이제 합치거나 빼거나 또 하면 돼요. 자,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은 이제 나눠서 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시기,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안 나눠도 돼요. 나누지 말고 중국의 마을에 중국의 마을에 빵을 공급하는 빵장수, 이렇게 한 줄로 해도 됩니다. 네, 아이들한테 훈련할 때는 또 나눠서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빵장수가 뭘 발견하나요? 또 나눠볼까요? 발견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확인 방법, 그 다음에 발견 내용이니까 이것이 자신에게 공급받는 버터의 양이 부족한 상태를 발견합니다. 확인 방법은 며칠 동안 저울로 측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버터 양이 부족한 상태인데 누가 공급했어요?
그럼 이것이 발견 대상은 자신에게 버터를 공급하는 농부라고 부를까요? 이런 대상에 대해서 발견 내용은 요걸 보겠습니다. 빵장수가 고발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고발 대상 이렇게 할 수 있고, 고발 기관 이렇게. 요거는 필요한가? 이렇게 나누는 거 매우 필요해요. 예, 조사 과정 이렇게 되겠죠. 고발 대상은 가난한 농부가 되겠고, 고발 기관은 법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사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빵장수가 먼저 고발하죠. 고발 과정이랄까요? 과정, 그 다음에 고발 결과. 고발 과정은 빵장수의 이 고발, 그 다음에 재판관의 조사, 그 다음에 재판관의 발견. 고발에다 다 넣어도 되겠네요. 빵장수의 고발은 버터의 정량 미달, 재판관의 조사, 이거는 재판관의 조사에서 발견해요. 조사 발견을 그냥 하나로 해도 되겠죠. 재판관의 조사 결과에서 농부에게 저울이 없는 농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빵을 맞췄나 했더니 빵에 맞춰 버터 공급. 결국 고발 결과는 빵장수의 부정 납품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빵장수의 잘못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래서 빵장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빵장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렇게 하면 설계가 다 완성돼요. 깔끔하죠?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묶을 수도 있고요. 그냥 하나 이렇게 단어로 문장으로 묶을 수 있고, 구 단위로 묶을 수도 있고, 풀었을 수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기, 대상, 공급 내용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야기 글로 쓰게 되면 이거 요약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빵장수와 버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